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4월 2일 개막하는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전과는 확실히 차별화되고 도심으로의 박람회장 확장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저류지에 조성된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순천시는 40여 년 전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만들어진 독일 본의 저류지 공원을 모델로 삼아 도심 정원은 물론 새로운 광장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독일의 행정 수도이자 악성 베토벤의 고향인 본은 1979년 독일 연방 정원 박람회를 계기로 농지 기능이 떨어진 라인강 범람 지역에 라인아우에 파크라는 저류지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 면적만 160헥타르, 우기에는 본래 홍수 조절 기능을, 평상시엔 시민들의 휴식과 레저는 물론 벼룩시장과 콘서트 등 다양한 공연과 행사의 장입니다. 15개 다리와 15헥타르의 호수가 있고 양봉장과 맹인정원, 일본정원, 장미정원 등 다양한 테마의 정원과 시설이 있습니다. Durch den großen See mit 15 Hektar Seefläche, Wasserfläche und die große Grünanlage, Grünfläche, kommt es sicher zu einer gewissen Reduzierung. 뉴욕에 센트럴 파크가 있다면 본에는 라인아우에 파크가 있다고 할 정도로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이곳 독일 본의 저류지 공원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과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 등 순천시가 추구하는 도시 공간 배치 계획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순천시는 특히 독일의 도시들이 150년 전통의 연방 정원 박람회를 인프라 구축의 기회로 활용하고 임시시설을 지었다 허무는 대신 도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동천백길 그린 아일랜드와 이어지고 문화 공연과 피크닉이 있는 오천 그린 광장에 독일 본 저류지 공원을 접목시켜 순천시가 그리는 광장 문화를 선도하는 장소로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박람회장 공간이 주변 건물들과 또 우리 편리를 위해서 세운 자동차 관련된 여러 시설들과 서로 간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나누고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도시정책을 좀 획기적으로. 정원에 삽니다라는 주제의 정원 박람회가 찾아가 구경하는 정원에서 삶 속의 정원으로 바꾸는 순천시 도시계획의 시작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각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가 맡겨놓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을 제시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어 논란입니다. 답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라면 굳이 혈세를 들여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건데요.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취임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광주시는 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을 위한 1억 8천만 원짜리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조직 진단을 통해 비슷한 성격의 기관을 통합하고 업무 효율화를 꾀한다며 드린 용역은 올해 4월에 납품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인 지난주, 광주시는 공공기관 4곳을 줄이는 통폐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통합과 관련된 전체적인 용역의 내용은 충분히 나왔고 그걸 반영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용역 결과는 어디까지나 용역은 과정의 참고사항이다. 다른 나들목과는 다른 구조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광주 제2순환도로 지산나들목도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결론이 제시된 사례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시뮬레이션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광주시는 일찌감치 지산나들목 폐쇄 결정을 내려둔 상태입니다. 폐쇄지요. 그건 용역할 이유가 없는 정도의 명확한 사안입니다. 지산나들목 안전성 평가 용역에는 1억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몇 달만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와서 다양하게 의견 논의하고 의회하고도 좀 조율이 필요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제가 사실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답이 정해진 정책 추진에 혈세를 들인 용역을 들러리 세우는 건 아닌지, 서두르다 또 다른 부작용과 후유증을 낳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지난 시즌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 드래곤즈가 올해 승격 포부를 다지며 개막전에 나섰습니다. 광양 축구 전용구장에는 코로나19 이후 최다 관중이 몰려 경기에 열기를 더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지난 시즌 K리그2 최하위를 기록한 전남 드래곤즈. 올해 목표는
선수도 감독도 무조건 1부 리그 승격입니다. 작년 시즌에 못했던 걸 다 올해는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까지 챙겨서 모두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중도 부임에 공격적인 축구로 팀을 이끈 이장관 감독. 13개 팀 체제가 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리그에서 고유의 팀 색깔을 지키고 단점은 무한에 살아남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올해는 좀 더 감동이 있고 또한 재밌고 아주 뜨거운 그런 윤곽로 축구 더 완벽하게 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월의 첫날, 전남은 지난 시즌 승격 문턱까지 갔던 안양FC를 광양으로 불러들여 개막전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역대 최다 관중인 5,000명이 경기장에 몰리면서 열기를 더했습니다. 경기 시간 30분 전인데도 평소보다 많은 관중들이 이곳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 몸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외국인 선수들도 새로 많이 영입되고 코치진들도 새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일부러 올라가서 아마 올해는 작년보다 더 승격을 하고 잘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양 팀은 전반부터 시종일관 강하게 맞부딪히며 여러 차례 득점 기회를 주고받았습니다. 전남은 키 2m에 달하는 스웨덴 출신 공격수 시모비치와 그보다 40cm 작은 발빠른 오른쪽 윙어 박성결이 안양의 골문을 노렸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공방이 이어지다 후반 추가 시간 안양 공격수 조나탄이 극장골을 터뜨리면서 전남의 첫 승은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여수시와 순천시가 수돗물 절약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곧 조례를 개정해 4월 검침분 수도요금부터 가뭄이 끝날 때까지 물 사용량을 10% 줄이면 요금의 10%를 감면하는 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순천시도 4월 검침분부터 한시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물을 아낀 가구를 대상으로 요금 13%를 감면하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광주 전남 최대 식수원인 주암댐 저수량은 최근 1억 톤 아래로 떨어졌으며 저수율 20% 붕괴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연구원의 분리 움직임 속에 목포시와 무안군이 벌써부터 분리될 연구원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지 제공 등 필요한 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인데 결론은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치적 셈법에 따라 분리와 통합의 역사를 반복했던 광주 전남 연구원. 결국 다시 갈라서는 수순을 밟고 있는데 목포시와 무안군이 바빠졌습니다. 목포시는 전라남도가 서남권 거점 도시를 배려할 때가 됐다고 보고 있고 무안군은 도청 소재지를 강조하며 전남연구원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도청에 인접해 있기도 하고 또 저희 시 입장에서는 행정의 중심인 또 목포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분리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목포로 와야 된다. 전남발전연구원이 전남으로 오면 도청 소재지 무안에 유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광주 전남 연구원이 분리될 경우 남학 신도시의 사무실 임대로 연구원 업무를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과거 전남발전연구원 시절 머물렀던 전남개발공사 건물은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목포시는 남항부지와 오감 고교부지를, 무안군은 오령지구 청사부지 제공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연구원 신축을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란 입장입니다. 분리 이후 전남연구원으로 배치될 인력 규모, 나주시 임대청사의 계약기간, 지자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 등 따져볼 게 많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는 이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분리가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그걸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광주 전남 연구원 분리는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주민공청회와 이사회 의결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해 연구원의 실질 분리는 7, 8월 무렵 이뤄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의 미분양 주택 물량이 최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말 기준 광주의 미분양 주택 물량은 262가구로 전달보다 29가구 10%가 줄었고 전남은 같은 기간 2,884가구로 145가구 4.8% 줄었습니다.
전남의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25가구 2.7% 소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5천여 가구로 같은 기간 10%가량 늘었으며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700억 원을 투입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의 저소득 계층 3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료 최대 25만 원, 개보수 비용은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가 3월 말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연장하고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위기 단계를 심각 단계로 올리고 방역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운영해 검사 주기 단축과 함께 가금류 출하 전 검사 등 정밀 검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가 내년도 국도비 지원 신규 사업과 올해 공모 사업을 추가 발굴하기 위한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도비로 건의할 사업은 수소 공급망 부품 소재 인프라 구축 등 254건에 3,800억 원 등입니다.